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주가 조작 합동 대응단의 1호 사건이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장, 사모펀드 전 임원 등이 시세 조종으로 총 4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당국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윤효섭 기자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A사의 주가는 지난해 초 2만 4천 원대였습니다. 주가는 서서히 오르더니 지난해 말 5만 원을 넘깁니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합동대응단 출범 후 첫 적발 사례입니다. 혐의자들은 종합병원, 대형 학원 운영자와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사 지점장 등 모두 7명. 이들은 작년 초부터 1년 9개월간 법인 자금과 금융사 대출 등으로 1,000억 원을 조달해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2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포함해 총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로 분산 매매하고 주문 IP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국은 이 계좌들의 지급정지 조치를 했는데 남아있는 주식 등 평가액은 1,000억 원대로 파악됐습니다. 대응단은 동시에 이들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으며 부당이득 400억 원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은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신규 제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같은 날 증손위는 상장사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직원에 대해 5천만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약 1년 3개월 만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아들 박중원 총괄본부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최고 형량입니다. 보석 석방돼 재판받던 박 대표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지 1년 3개월 만에 선고입니다. 법원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생명을 앗아간 대가는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불가하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숙련 파견 근무자들에게 안전보건, 소방교육 등이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파견 근로자 사망을 특별하고 엄중히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들이 1차 전지 폭발의 위험성 교육과 화재 예방 교육을 받았다면 화재 즉시 출입문으로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생산량 증대라는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 노동자 안전이 지켜지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 같은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업재해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악의 대형 인명사고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7월 23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이 아리셀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1년간 5만 8천 번 넘게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본인이 감금돼 있다거나 누구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해왔는데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허위 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보도에 송채은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가정집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파란색 체크무늬 셔츠를 입은 남성이 경찰에 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갑니다.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에서 허위 신고를 일삼던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12에 무려 5만 8천 번 넘게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주로 본인이 감금당했다거나 강제 연행됐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짓말로 신고를 반복했는데 형을 죽이겠다, 살인을 하겠다는 위협적인 내용의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월쯤엔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황당한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허위 신고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처벌을 통고받자 불만을 품고 나흘 동안 1,882번 집중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거짓 신고로 실제 경찰이 출동한 건수도 51차례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112 허위 신고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12 허위 신고로 인해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은 형사처벌에 더해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대전의 도로 한복판에서 둔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며 저항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도로, 비상등을 켠 차량이 왼쪽으로 비켜나자 남성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남성, 자세히 보니 오른손에 둔기를 들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 경찰은 둔기를 내려놓으라고 지시하지만 남성은 응하지 않습니다. 망치 내려놓으시라고. 망치 다 줘요. 알았으니까. 내가 들어야 되니까 나 보호하려고 하니까. 내가 얘기 들어줄 테니까 망치 다 줘요. 경찰은 수차례 지시에도 불응한 60대 남성을 뒤에서 제압하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누군가 자기 욕을 했다 이러면서 상식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 좀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검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피의자가 붙잡힌 곳은 차량과 시민의 통행이 많은 대로변으로 당시 수차례의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둔기를 들고 이곳 도로와 골목 일대를 활보하며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피의자는 뒷주머니에 흉기로 쓰일 만한 다른 물건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직접 제압하려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몰려든 인파에 상인들의 손길도 바빠졌는데요. 앞서 1차 소비 쿠폰 효과를 본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명절 대목을 앞두고 풀린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동은 기자입니다. 오이소 사이소 손님을 붙잡는 상인들, 덤을 얹어주는 인심 좋은 손길. 입씨름 소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은 벌써 추석 대목 분위기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과 명절 대목이 맞물려 보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거의 매출이 한 20%, 30% 더 올라갔죠. 근데 21일부터 했는데 오늘도 한 10명 정도 끊고 갔어요, 벌써. 1차 소비 쿠폰 지급 당시 매출 증대 효과는 이미 입증됐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의 카드 결제액은 지급 전주 대비 지급 후 2주 차에 26.8% 늘었고 3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전통시장은 카드 매출이 48.5% 증가해 동네 마트와 편의점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다만 울산은 종이형 소비 쿠폰을 발급하지 않아 특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대목에 저희가 쿠폰 사용이 가능했으면 저희 쪽으로도 이제 더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진행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울산시는 그 대신 전통시장 활성화 분위기에 발맞춰 장보기 장려운동을 내세우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울산페이를 사용하시면 최대 18%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한 가운데 명절 대목을 앞두고 풀린 소비 쿠폰이 전통시장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전동훈입니다.